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IHI, 나의 안녕 모델에 대한 구조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여러분 보시는 표에 1번 생애 설계 부분에서 1번, 2번, 3번을 말씀을 드리고 2번 전략과 실행 부분에 있어서 2번, 3번부터 시작해서 11번까지 말씀을 드리고 결과 부분에 비용과 수익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부분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애 설계 부분의 1번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또 철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미션에 기술하시면 됩니다. 이번 비전 부분은 기업의 위상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죠. 이 비전에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또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미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론은 어떠한 것인지, 현실과 관계 속에서 변화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이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명선언 부분은 기억하기 쉽고 짧게,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가능한 3가지에서 5가지 이내로 구체적이고 숫자로 표현해 주시면 되며 되도록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 실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부분에 기술되어져야 할 내용들은 중요한 고객과 추구하는 가치를 찾는 것으로서 누구를 위해, 즉 대상이 되겠죠.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지,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 즉 타겟 고객인가를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 고객이란 사명선언서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바로 고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부분은 해결하려는 문제 부분을 기술하는 부분으로서 해결하는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2G폰과 5G 폰의 예를 들었지만 2G폰이 핵심 기능이 문자 기능과 통화 기능이었다면 내가 여기서 사진도 찍고 카톡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객이 훨씬 더 좋아하겠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솔루션 부분은 전장에서 얘기했던 문제 부분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무엇이며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기술하는 부분으로서 예를 든다면 카카오톡 부분을 자기가 모두 영구 삭제시키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솔루션은 삭제를 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해결 대안이 되겠죠. 반대로 삭제된 부분을 어떠한 사건, 사고, 이슈에 의해서 다시 되살려서 보고 싶다라면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복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솔루션, 즉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업종과 업태, 아이템에 따라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번째 가치로서는 기업이
대상 고객에게 주려고 하는 창출하는 가치가 되겠죠. 어떤 가치를 전달을 해줄 것인지,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인지, 고객이 요구하는 욕구는 무엇인지,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 실체는 무엇인지를 기술하는 부분이 가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롤렉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롤렉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성공, 부,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 부, 럭셔리, 또 혹은 예물 시계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롤렉스 시계가 제안하는 가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의 종류는 다양하겠죠.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업종이나 아이템에 따라 가치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움을 주거나, 가격이 저렴하거나, 신비스러운 디자인을 했다거나, 성능이 고기능이거나, 브랜드 지위를 올렸다거나, 비용을 절감했다거나, 편리성이나 유용성이 좋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 있는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벤츠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츠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벤츠 그러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자아를 성취했다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아마 떠오르는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벤츠가 주는, 고객에게 주는 가치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채널. 이 채널은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방법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상황에 맞게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섯 번째, 경쟁 우위는 내부자 정보도 포함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 전문가의 지지, 커뮤니티, 팀워크, 기존 고객이라든가 개인적인 권위, 검색 엔진의 순위도 경쟁 우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원가를 줄이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겠죠. 그 제품이 품질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은 말입니다. 소비자 욕구나 심리적 측면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분화 시장에서 집중화 전략으로 경쟁할 수 있는 요소들이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객 관계는 어떨까요? 고객 확보 유지를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양방향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고객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방식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를 보셔야 되고, 우리는 어떤 관계를 확립하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통합하고 융합되고 있는가, 나아가서 관계 형성과 유지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고객 관계 부분에 기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신발 유통업체 자포스라는 업체는 고객의 불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객이 원하면 경쟁사의 신발을 사다 줄 정도로 관계에 치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충성 고객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대하고 수익이 증대했다는 것을 자포스 10대 핵심 원칙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활동이란 가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고 진행하는 활동의 모든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공급 채널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고객과의 관계를 위해서 수익과 창출을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를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활동의 유형으로는 업종이나 업태, 아이템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미국의 테슬라사를 사례로 한번 들어본다면 테슬라사는 전기차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충전소를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그럼 테슬라의 핵심 활동은 무엇이 될까요? 우선 제조, 생산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된 제품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케팅 활동의 극대화를 위해서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나아가서 네트워크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것이 테슬라 자동차의 핵심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 지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죠. 계획을 수립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어디까지, 이 부분은 몇 프로, 이 부분은 얼마라는 나름대로의 지표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핵심 지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로는 사용자를 얼마나 유치할 것인지, 또 얼마나 활성화할 것인지, 활성화했으면 기존 고객을 얼마나 유지를 시킬 것인지, 또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거래업체 개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매출액과 수익률은 얼마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실지를 핵심 지표에 기술하시면 됩니다. 11번째 핵심 파트너는 비즈니스를 돕는 외부 이해 관계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누가 핵심 파트너인지, 핵심 공급자는 누구인지, 어떤 핵심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핵심 파트너 부분에 기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슬러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모가 지역에 투자를 해서 원유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50년간 원유를 공급을 함에 있어서 모가 지역 송아지 사망률이 60%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고 생육과 사육의 기술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면 우유의 생산성이 50배가 증가를 됐고 든든한 원료나 생산업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3억 8천만에 해당하는 인도 전역에 원유를 공급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핵심 파트너에 대한 부분은 수차례 수없이 많이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결과, 전략과 실행을 통한 결과에 대한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비용 구조를 보면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구조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거죠. IHI, 나의 안녕 비즈니스 모델에서 부담해야 하는 중요한 비용은 무엇인지, 어떤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핵심 자원을 가장 확보하는 데 많이 드느냐도 중요한 거죠. 비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죠. 호텔 사업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포시즌스라든가 리츠칼튼의 어떤 고객 중심의 어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원하면 높은 가격대를 제시해 주죠. 이럴 경우에는 가치 주도의 비용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신라 스테이라든가 도요코인 호텔 같은 경우는 최소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즉 합리적인 가격 제시가 요구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비용 주대의 전략 구사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수익을 한번 볼까요? 수익원은 기업이 가치 제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방식이 되겠죠. 고객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돈을 쓸까요? 무엇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지, 전체 수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수익원에 기술하시면 됩니다. 수익원의 형태는 다양하겠죠. 제품 판매 대금이든지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료든지 가입비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가입비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 같은 경우, 이건 가입비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유인하고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좋은 어떤 수입원의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료도 될 수 있고 기타 보시는 것처럼 많은 내용이 수입원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면 아마 강연료도 수익원의 하나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비용과 수익원은 업종과 업태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치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경제적 가치 부분은 재무나 회계적인 성과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정량적 지표, 정량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매출이라든가 영업성과에 대한 수익액이라든가 고용성과, 생산성,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광고선점, 판촉, 이런 각종 수수료 등 이런 어떤 숫자화할 수 있는,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제적 가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회적 경제 의미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단에서 얘기한 숫자와 계량화 시킬 수 없는,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라고 정의를 한 상태에서 내용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비재무적, 비회계적 성과를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라든지 환경 유지, 일자리 창출, 공동체 복원, 사회적 책임 이행, 민주적 의사결정, 근로자 임금 수준, 근로자의 역량 강화에 소요되는 교육 등 이런 일련의 많은 것들이 사회적 가치에 속하며,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사회적 가치라고 판단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적 가치로는 인류 생활 환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인류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가치를 환경적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적인 조건이라든지 사회적 상황이라든지 경영하는 기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염 방지를, 또는 지속 가능 자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자연 생태 복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내용처럼 다양한 내용이 환경적 가치로 기술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기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사의 기본은 신뢰이죠. 비즈니스의 기본은 가출 창출입니다.
비즈니스의 기본이 가치 창출이라면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려고 하는 기업의 기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윤 창출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장사의 기본은 신뢰이고 비즈니스의 기본은 가치 창출이다. 여러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기업의 기본은 이윤 창출과 사회적인 책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사례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생존 아이템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